제1화 양산 직장인 박모 씨의 일상, 그리고 운명적인 5개 찍기의 미스터리. 친구야, 대한민국 로또 역사상 진짜 믿기 힘든 로또 1등에 5개를 동시에 당첨된 로또 1등 당첨자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2009년 3월 봄, 양산은 말 그대로 땀과 희망이 뒤섞인 현장 그 자체였어. 전년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한 차례 크게 휘청였지. 하지만 양산과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이 동남권 벨트의 자동차 부품 공장들은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바로 그 회복의 기운이 감돌던 시기였어. 공장 지대에는 기름 냄새와 쇠를 깎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출근 시간에는 낡은 트럭과 승용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도로를 가득 메웠지. 우리 주인공 박모 씨는 바로 이 거대한 산업 현장의 심장부에서 뛰고 있던 사람이었어. 나이는 30대 후반. 어깨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가 가장 무거울 때였지. 그는 양산 인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대기업 본사도 아니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곳도 아닌 묵묵히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숨은 조력자 같은 회사였지. 1. 박모 씨의 삶. 30대 후반 가장의 일상 미학. 박 씨는 말 그대로 성실함 그 자체로 빚어진 사람이었어. 그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 양산 평산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됐을 거야.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얼른 씻고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후루룩 넘기겠지. 그의 옷차림은 늘 비슷했을 거야. 어두운 색의 작업복, 안전화, 그리고 아침에 찬 공기를 막아줄 점퍼. 공장 현장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 수많은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 금속을 절삭하는 날카로운 소음, 쇳가루가 날리는 건조한 공기. 그는 맡은 부품의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집중해야 했어. 그의 손은 아마도 굳은 살이 박혀 있었을 거고, 얼굴에는 피로와 땀, 그리고 긍정적인 미소가 항상 함께 했을 거야. 그의 성격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 이건 그의 삶의 철학이었을 거야. 험난한 세상, 고단한 노동 환경 속에서 긍정을 잃는 순간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테니까. 그는 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오직 가족과 자신의 성실함만을 믿고 묵묵히 전진하는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평범한 영웅이었지. 그의 고민도 평범했을 거야. 이번 달 대출금은 잘 막을 수 있을까? 아이들 학원비는 올려줘야 하는데 언제쯤 내 이름으로 된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고민을 짊어진 채 그는 오늘도 망치와 스패너를 들고 현장에서 싸우는 전사였어. 이 로또, 고단한 일상 속의 작은 숨구멍. 박 씨에게 로또는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어. 그것은 고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정서적 보험 같은 거였지. 매주 5,000원, 5게임을 사는 행위는 만약의 경우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며 일주일 내내 노동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심리적 완충제였어. 어쩌면 박 씨는 로또를 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나는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내 노력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우주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한다. 로또 용지 5,000원어치는 그에게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행복 회로를 가동시키는 합법적인 버튼이었어. 그는 술을 즐기지 않는 법 없이도 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어. 그렇다면 그의 유일한 일탈이자 소박한 꿈이 바로 로또였을 확률이 높아. 주말 저녁 맥주 한 잔 옆에 두고 낡은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내 당첨 번호를 맞춰보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박 씨에게는 힐링이었을 거야. 3. 운명의 날. 2009년 3월 4일 수요일의 미스터리. 그리고 운명의 327회차 추첨일이 다가왔던 그 주 수요일. 2009년 3월 4일. 박 씨는 퇴근길, 평소처럼 양산 평산동의 GS25 양산문성점 앞을 지나쳤어. 아마도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왠지 모를 기분 좋은 예감에 휩싸였을 수도 있어. 오후 5시나 6시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공장지대에서 쏟아져 나온 차량들의 불빛이 교차하던 그 시간, 박 씨는 GS25문을 열고 들어갔어. 편의점 안은 따뜻하고 커피나 라면 냄새가 났을 거야. 박 씨는 익숙하게 카운터에 다가갔지. 사장님, 로또 5,000원치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대한민국 로또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선택이 발생한 거야. 일반적으로 자동 5,000원은 기계가 랜덤으로 5줄을 찍어주는 거잖아. 확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박 씨는 5줄 전부를 똑같은 번호 6, 12, 13, 17, 32, 44로 찍어달라고 요구한 거야. 판매점 직원이 얼마나 의아했을까? 손님, 5,000원 전부 같은 번호로요? 보통 다 다르게 하시는데. 라고 물었을 수도 있어. 박 씨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 네, 오늘은 왠지 이 번호로 꽂히네요 라고 했을까?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찍는 게 제 방식이에요 라고 했을까? 이 작은 5줄 동일 번호 구매가 바로 박 씨 이야기에 미스터리 코드를 심어 넣은 핵심이야. 이 선택이 없었다면 박 씨는 1등 당첨금 8.8억 원 중 112 지분 약 7,300만 원만 가져갔겠지. 4. 왜 하필 5개 동일 번호를 선택했을까? 심층 분석. 우리는 이 5개의 동일 번호 선택에 대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 하지만 박 씨 본인의 별 고민 없이 생각나는 대로 찍었다는 증언 때문에 더욱 미궁에 빠져. 이 선택을 둘러싼 3가지 심리적, 철학적 미스터리를 파헤쳐보자. 가설 A. 절대적 확신. 박 씨의 긍정적인 성격이 극대화되어 발현된 결과일 수 있어. 며칠 전부터 강렬하게 꽂힌 번호 조합이 있었던 거야. 이건 단순한 꿈이나 징조가 아니라 그가 30대 후반까지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쌓아온 운의 총량이 폭발하기 직전에 발현된 직감의 형태였을지도 몰라. 그 직감은 박 씨에게 속삭인 거지. 딱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리고 이 번호가 맞을 확률은 절대적이다. 그러니 다른 곳에 분산하지 말고 이 번호에만 올인하라. 이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미스터리한 가설이야. 가설 B. 운명론적 체념. 박 씨가 어차피 814만 분의 1 확률인데 뭘 다르게 찍으나 똑같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운명에 맡겨버렸을 수도 있어.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데 대한 일종의 체념이나 반항. 심리가 섞여서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체념의 순간에 우주는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을 안겨준 거야. 운명이 박 씨의 성실함과 믿음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했던 것이라면? 가설 C. 단순한 루틴의 오류. 로또 달인들 중에는 자신이 찍는 번호가 마음에 들 때 실수로 똑같은 번호를 계속 마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박 씨가 이 번호 조합에 깊이 몰두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5줄을 똑같이 썼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박 씨는 이 실수를 나중에 후회한 것이 아니라 덤덤하게 받아들였어. 이 실수가 5배의 당첨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박 씨의 인생이 평범함의 궤도를 벗어났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야. 이 5개의 줄에 똑같이 찍힌 번호 6, 12, 13, 17, 32, 44. 박 씨는 이 종이 한 장을 지갑에 넣고 다시 평산동 집으로 향했지. 그는 알았을까? 그 낡은 지갑 속에 대한민국 로또 역사상 전무후무한 44억 원짜리 폭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는 평소처럼 아내와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을 거야. 그리고 3일 뒤 토요일 밤에 로또 추첨 생방송이 그 평범했던 양산 직장인의 삶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때까지 그 미스터리한 운명의 종이 한 장은 묵묵히 숨겨져 있었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확률 파괴의 순간 5줄 모두가 일치하는 충격적인 광경과 그가 손에 쥔 44억 원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자. 제2화 기적을 넘어선 공포. 5개 동시 당첨으로 44억 원의 충격. 자, 친구야. 이제 그 운명의 토요일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2009년 3월 7일. 박모 씨가 5줄짜리 로또 용지를 지갑에 넣고 평범하게 이틀을 보낸 뒤였어. 공장 현장의 쇳가루 냄새는 사라지고
집안에는 주말 저녁에 나른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겠지. 1. 평범했던 주말 밤의 서고. 시간은 밤 8시 40분. 추천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이야. 박 씨는 아마도 얇은 주머니 사정에 맞춰 마트에서 사온 맥주 몇 캔을 따서 아내와 나누고 있었을 거야. TV에서는 주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 끝나고 긴장감 넘치는 로또 추첨 예고 화면이 떴겠지. 박 씨는 습관처럼 지갑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을 거야. 별 기대는 없었을 거야. 이번 주도 꽝이겠지. 5천 원이라도 건지면 좋겠다. 이게 평범한 직장인이 로또 추첨을 기다리는 일반적인 심리잖아. 이번에도 5줄 전부 똑같은 번호가 찍힌 그 종이를 보면서 아마 내가 왜 5줄 다 똑같이 찍었을까 하면서 스스로에게 작은 의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 박 씨는 펜이나 볼펜 대신 아마도 눈으로 숫자를 쫓았을 거야. 6, 12, 13, 17, 32, 44. 이 6숫자가 그의 눈에 익숙하게 박혀 있었지. 8시 45분.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추첨이 시작된다는 멘트와 함께 로봇팔이 투명한 통 안으로 들어가 공을 휘젓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는 박 씨에게는 그저 일상의 BGM 중 하나였지. 2. 추첨공. 한 발, 한 발의 긴장감 더 슬로 마이너스 모션 리빌 첫 번째 공이 떨어진다. 6번. 6번 맞았네. 박 씨는 눈을 비볐을 거야. 첫 번째 숫자 일치는 뭐,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5줄 모두 6번이 맞았으니 5개의 줄에서 동시에 6번이 맞은 거야. 두 번째 공이 떨어진다. 12번. 12번도 맞았네. 5천 원은 확보했다.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을 거야. 2개만 맞아도 본전이니까. 아내에게 여보, 우리 5천 원 벌었어. 하고 농담을 던졌을 수도 있어. 세 번째 공이 떨어진다. 13번. 3개. 이때부터는 맥주 맛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 기분 좋은 설렘. 이거 5천 원이 아니라 5등 5개 당첨 2만 5천 원인가? 하는 작은 희망. 네 번째 공이 떨어진다. 17번. 이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져야 해. 4개 맞으면 4등 당첨. 4등 당첨금은 5만 원이잖아. 4등 5개니까 25만 원이야. 야, 오늘 저녁은 외식이다. 박 씨의 심장이 조금씩 뛰기 시작해. 하지만 아직까지는 행복한 이벤트 수준이었지. 3. 세상이 멈춘 순간 5번째와 6번째 공. 그리고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 왔어. 5번째 공. 5번째 공이 떨어진다. 32번. 잠깐만. 32번. 32번이. 박 씨의 눈이 동그래지고 숨소리가 커졌을 거야. 5개 일치. 3등 당첨이야. 3등 당첨금이 수백만 원이잖아. 3등 5개면 1,000만 원이 넘어. 맥주캔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 캔이 찌그러졌을 거야.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왜 이래? 얼마인데? 하고 물었을 때 박 씨는 대답을 못해. 그의 뇌는 이미 1,000만 원을 넘어선 계산을 시작했거든. 1,000만 원? 아니, 5천만 원? 이걸로 빚을. 그리고 마지막 공이 떨어진다. 모든 희망과 절망, 그리고 미스터리가 이 공 하나에 달려 있었어. 6번째 공이 떨어진다. 44번. 44번? 정적이 흐른 다박 씨는 숨을 멈췄어. 44번이 로또 용지에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몸은 과부하가 걸린 기계처럼 정지해버렸을 거야.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기뻐서 뛰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 말이 안 돼.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세 단어만 반복됐을 거야. 1등 당첨 확률 814만 분의 1. 그 확률을 뚫고 6개가 모두 맞았어. 그것도 한 장의 용지에 5줄 모두. 5번의 1등 당첨.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몸은 차갑게 식어버렸을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을 거야. 이건 단순한 기쁨이 아니야. 이건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었어. 너무 거대한 행운은 인간에게 공포로 다가오거든. 박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걸어갔을 거야.
화면에 콜을 받고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했겠지. 6-10, 2-13, 17, 32, 44. 그리고 다시 로또 용지를 들여다봤겠지. 어열 6-10, 2-13, 17, 32, 44. 비열 6-10, 2-13, 17, 32, 44. 시열 6-12, 13, 17, 32, 44. D열 6-12, 13, 17, 32, 44. 2열 6-12, 13, 17, 32, 44. 5번 모두 1등이야. 4. 아내의 비명과 44억 원의 재확인. 그때서야 아내가 심각성을 깨달았을 거야. 남편이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으니까. 여보, 제발 말 좀 해봐요. 얼마냐고. 3등이야? 2등이야? 박 씨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떨림 때문에 발음이 뭉개졌을 거야. 여보, 1등. 1등인데. 5개. 아내는 처음엔 남편이 장난치는 줄 알았을 거야. 아니면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나간 줄 알았겠지. 하지만 남편의 손에 들린 로또 용지를 빼앗아 들고 인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을 거야. 말도 안 돼. 1등 5개. 그날 밤 박 씨 부부에게는 평화로운 주말 밤이란 없었어. 통장에 들어올 돈의 규모를 계산하는 순간 그들의 작은 집은 엄청난 금액이 가져다줄 미래의 무게로 가득 찼겠지. 327회차 1등 당첨금 8억 8,200만 원. 박 씨의 총 당첨금 8억 8,200만 원. 5개에 당첨되었으니까 총 당첨금은 44억 1,300만 원. 44억. 2009년 기준으로 44억 원은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어. 양산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0대 후반의 직장인이 평생, 아니 두세 번의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었지. 로또 역사상 전무후무한 5중 당첨의 무게. 제3화 로또의 달인 서울상경. 30억 실수령과 미스터리한 그의 소감. 자, 친구야. 이제 44억 원짜리 보물지도를 손에 쥔 박모 씨의 월요일 아침을 따라가 보자. 2009년 3월 9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 양산 평산동의 작은 아파트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을 거야. 주말 이틀 동안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을 박 씨 부부. 그들의 손에는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닐 파일에 담긴 5줄짜리 로또 용지가 들려 있었겠지. 1. 양산에서 서울까지 44억 원의 무게를 짊어진 여정. 양산에서 서울 서대문 농협 본점까지 가는 길은 물리적인 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 그 길은 평범한 직장인의 삶에서 슈퍼리치의 세계로 넘어가는 찰나의 통로였지. 박 씨는 아마 KTX를 탔을 거야. 2009년의 KTX는 여전히 빠르고 낯선 공간이었지. 그는 기차 안에서 창밖 풍경은 보이지 않았을 거야. 그의 시선은 오로지 코트 안주머니, 로또 용지가 든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겠지. 심리적 압박 혹시 누가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편집증적 공포가 몰려왔을 거야. 옆자리 승객의 기침 소리조차 자신을 알아보는 신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 내가 로또 1등 5개 당첨자라는 걸 아무도 몰라야 해. 특히 공장 사람들은 절대 몰라야 해. 박 씨는 평범함을 지키고 싶었기에 이 비밀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을 거야. 로또 용지의 신성함, 그 5,000원짜리 종이는 이제 단순한 복권이 아니야. 그것은 그의 가족의 운명, 그의 미래가 담긴 성물과도 같았어. 조금이라도 구겨지거나 훼손될까봐 아마도 손수건으로 감싸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있었을지도 몰라. 서울 농협 본점에 도착했을 때 박 씨의 평정심은 아마 극한의 시험대에 올랐을 거야. 웅장한 본점 건물, 바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양산 공장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돈의 성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겠지. 이 농협 본점 VIP실 30억 입금의 클라이맥스. 농협 직원들은
로또 1등 당첨자를 맞이하는 매뉴얼에 따라 박 씨를 VIP실로 안내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도 박 씨의 사연을 듣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야. 이번 327회차 1등 12명 중 5명의 지분을 이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VIP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겠지. 당첨금 수령 절차는 간단하지만 그 과정은 마치 평생을 압축하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을 거야. 신분 확인, 용지 진위 여부 확인, 그리고 세금 문제 협의. 세금의 무게 44억이라는 거금에서 33%의 세금이 공제된다는 사실. 약 15억 원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야.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억울함이나 탄식을 내뱉을 수도 있어. 하지만 박 씨는 어땠을까? 15억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납부해야죠. 박 씨는 이 거대한 세금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을 거야. 왜냐? 그의 눈에는 세금을 떼고 남은 29억 5,696만 원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크고 중요했으니까. 이 돈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 마침내 통장이 창구로 전달되고 박 씨의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그 순간 직-직-직 쳐 통장 잔고란에 찍힌 29억 5,696만 원. 이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박 씨의 30대 후반 인생은 완전히 리셋된 거야. 더 이상 대출금 걱정을 할 필요도 매일 아침 공장의 소음을 들을 필요도 없게 된 거지. 그가 꿈꾸던 성실함의 보상이 확률을 무시한 기적을 통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 3. 로또의 달인이 세상에 던진 메시지 젠틀함의 미스터리. 놀라운 것은 이 30억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었을 때 박 씨가 보인 극도의 평정심이야. 보통의 당첨자라면 환호하거나 울거나 아니면 황급히 자리를 피했을 텐데 박 씨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소감을 언론에 남겼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성실해서 미스터리를 증폭시켰어. 박 씨가 남긴 메시지를 구절구절 뜯어보자. A. 당첨금으로 그동안 신세진 분들께 보답하고 싶다. 보답의 미스터리. 대부분의 당첨자는 나를 위한 집, 나를 위한 여행을 먼저 말해. 하지만 박 씨는 보답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어. 이는 그의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닌 공동체와 관계에 있음을 보여줘. 긍정적인 직장인이었던 그의 평소 성품이 당첨금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한 거지. 이 보답이 정확히 누구였을까? 아버지의 빚이었을까? 아니면 공장 동료들의 어려움이었을까? B. 가족에게 하겠다고 맹세한 특별한 꿈을 꾼 것은 아니며 번호도 별 고민 없이 생각나는 대로 찍었다. 겸손의 미스터리. 이 구절은 1달락의 5줄 동일 번호 구매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켜 44억이라는 결과를 낳은 극단적인 선택을 박 씨는 별 고민 없이 했다고 말해.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돼. 진정한 운명론자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인 노력 꿈, 분석이 아니라 순전히 하늘이 내려준 운 덕분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뜻. 완벽한 위장 실제로는 수년간 미뤄온 필승 번호였지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생각나는 대로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범한 대답으로 위장했다는 뜻. 어느 쪽이든 그는 당첨금 앞에서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지 않았어. 씨. 나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인상의 평범한 회사원이자 성실한 사회생활을 할 것이다. 정체성 유지의 미스터리. 30억 원을 손에 쥐었는데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규정했어. 이는 돈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야. 로또 당첨으로 인해 삶이 파괴되는 클리셰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지. 이 30억 원이 그의 성실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도구이지 삶 자체를 뒤집어 엎을 재앙은 아니라고 믿었던 거야. 4. 30억의 첫 발자국, 평범함이라는 방패. 박 씨의 이 모든 젠틀한 소감은 그가 얼마나 평범함을 간절히 지키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방패와 같아. 양산 직장인의 현실적 계산 30억은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삶을 살기엔 부족할 수 있지만 양산 인근에서는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얻고 가족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선사할 수 있는 금액이야.
박 씨는 이 금액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 돈을 탕진하는 대신 보호해야 한다는 직장인의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은 거지. 미스터리의 최종 형태 박 씨의 이야기는 로또 당첨자의 비극이 아니라 로또 당첨자가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벌인 가장 이성적인 싸움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는 농협을 나서면서 30억 원이 찍힌 통장을 지갑 깊숙이 넣었을 거야. 이제 그는 다시 양산으로 돌아가야 해. 돌아가는 KTX 안에서 박 씨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야. 그는 30억을 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모순적인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 된 거지. 과연 박 씨는 그가 약속했던 대로 법 없이도 살 성실함을 지켜내며 이 거대한 돈을 현명하게 불려나갔을까? 다음 단락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오중 당첨의 기술적인 미스터리와 그가 30억으로 무엇을 했을지 예측해 볼 거야. 제사와 5개의 동시 당첨의 비밀 우연인가? 전략인가? 친구야, 우리가 지난 단락에서 박모 씨가 30억이라는 거금을 쥐었을 때 보인 비범한 평정심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는 박 씨의 멘탈이 아니라 그의 선택 자체에 숨겨진 불가사의한 논리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불려. 근데 박 씨는 기적을 5배로 증폭시키는 선택을 했어. 왜 하필 5개였을까? 왜 다른 번호로 분산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인간의 직감이 확률을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철학적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1. 확률의 지옥과 5배의 충격. 로또 645의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야.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잘 안 오지? 비유일 수도권 인구와의 비교. 2009년 당시 수도권 인구가 대략 2200만 명이었어. 서울, 경기, 인천 전체 인구 중에서 3명만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야. 비유 2 주사위 연속 던지기 주사위 6개를 던져서 전부 1이 나올 확률보다 훨씬 낮아. 정확히는 22번 연속으로 동전을 던져서 앞면만 나올 확률보다도 훨씬 낮지. 자, 박 씨는 이 거대한 확률의 벽을 한 번에 뚫었어. 근데 그가 만약 평범한 로또 구매자처럼 5천 원으로 서로 다른 5개의 번호 A, B, C, D, E를 찍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어라는 번호가 당첨됐다면 박 씨는 1등 당첨금 8억 8천만 원을 112지분으로 가져갔을 거야. 약 7,300만 원. 나머지 4줄 B, C, D, E은 무의미했을 거야. 하지만 박 씨는 5줄 전부를 똑같은 번호 6, 12, 13, 17, 32, 44로 찍었지. 결과적으로 그는 단 한 번의 확률 P814만 5060분의 1을 뚫고 당첨금을 5배로 뻥튀기 한 거야. 이 선택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알아? 만약 이 번호가 꽝이었다면 5천원 전부가 휴지 조각이 되는 가장 비효율적인 분산 방식이었어. 일반적인 로또 전략은 분산 투자잖아. 단일 번호에 5배를 건다는 건 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도박의 논리거든. 이 극단성이 44억이라는 극단적인 보상으로 돌아왔다는 게 바로 미스터리의 본질이야. 이 번호 조합의 비밀을 파헤치다. 박 씨가 왜 5줄을 똑같이 찍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그가 선택한 6개의 숫자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보려 했어. 혹시 박 씨의 인생을 담고 있는 비밀 코드는 아니었을까? 번호 6, 12, 13, 17, 32, 44. 생일 가설 박 씨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6, 12, 13 등은 본인이나 가족의 생일월일일 수 있어. 하지만 30이나 44 같은 큰 숫자는 생일로는 잘 쓰이지 않아. 기념일, 가설, 결혼 기념일, 자녀 출산일 등 의미 있는 날짜일 수 있지만 이 번호 조합이 특정 날짜를 완벽하게 상징하지는 않아. 12와 13은 가깝지만 다른 숫자는 듬성듬성하지. 수학적 패턴 가설 간격 62, 6 간격 12, 13, 1 간격 13, 17, 4 간격 17, 32, 15 간격 32, 44, 12 간격. 결론 규칙성이 없어. 이 숫자는 박 씨의 주장대로 생각나는 대로 찍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미스터리의 근거가 되는 거야. 만약 박 씨가 이 번호가 당첨되리라는 이성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5줄이 아니라 10줄, 20줄을 사서 100억을 노렸을 거야. 하지만 그는 딱 5천 원, 5줄만 샀어. 이는 그가 확신을 가졌지만 그 확신을 시험하는 수준에서 멈췄음을 의미해. 3. 5개라는 숫자의 심리적 의미. 왜 4개가 아닌 5개였을까? 5라는 숫자에 숨겨진 심리적, 문화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어. A. 균형과 완전의 상징 한국 문화에서 5는 오행, 오복 등 완전함과 균형을 상징하는 중요한 숫자야. 박 씨가 무의식적으로 5번 정도는 돼야 내 운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이 5줄이 박 씨의 소망을 담는 5개의 글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 B. 실수에서 완벽으로의 승화 일단락의 실수 가설을 다시 보자. 만약 박 씨가 5줄을 마킹하다가 실수로 5번을 똑같이 마킹했는데 그 번호가 1등이 되었다면 이는 인간의 실수가 신의 섭리가 되는 놀라운 반전이야. 박 씨는 당첨금을 수령하는 순간 이 실수가 자신의 인생 최고의 전략이었음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을 거야. C. 대박에 대한 30대 후반의 열망. 2009년 자동차 부품 회사 직장인의 삶은 치열했어. 30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그는 대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 5천 원을 샀을 때 1등 한 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 자체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금액이 필요했던 거지. 5배의 당첨금은 그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금액이야. 결론적으로 박 씨의 5중 당첨은 운명의 선택과 인간의 미스터리한 직감, 이 합쳐져 만들어낸 기적이었어. 4. 시대를 이긴 전략적 성공. 박 씨의 5중 당첨은 당시 로또를 둘러싼 사회적 현상과 대비시켜보면 더욱 빛나. 신디케이트의 실패 vs 개인의 성공. 당시 로또 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신디케이트 공동 구매는 비일비재했어. 이 경우 당첨금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금액이 줄어들지. 하지만 박 씨는 이 모든 지분을 개인이 독식했어. 만약 12명의 당첨자 중 5명이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면 박 씨의 몫은 112였겠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5배로 키웠고 로또 시스템의 분산 원리를 완벽하게 역이용했어. 결론, 박 씨는 로또 전문가도 수학자도 아니었지만 가장 비논리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확률 압축 전략을 실행한 거야. 자, 이제 30억이라는 거액을 쥔 박 씨가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예측해 볼 시간이야. 그는 보답하고 싶다. 성실한 회사원이라는 의외의 메시지를 남겼어. 그는 30억을 쥐고도 평범함을 지키려 했지. 그가 양산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대출금을 갚았을까? 아니면 공장 사장에게 사표를 던졌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16년이 지난 지금 그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고 그가 남긴 미스터리한 흔적을 따라가 보자. 그 30억이 그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었을지 아니면 돈의 저주로 변했을지 말이야. 제오화. 16년이 흐른 2025년 30억 당첨자의 흔적과 남겨진 질문. 자, 친구야. 이제 우리의 미스터리 추적극은 마지막 단락에 도달했어. 우리는 박모 씨라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 비논리적인 5줄 동일번호 선택을 통해 44억이라는 로또, 역사상 전무후무한 행운을 독차지하고 30억이라는 거금을 쥐었던 과정을 함께했어. 그는 서울 농협 본점을 나오면서 나는 성실한 사회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신세. 진분들께 보답하겠다는 평범함이라는 방패를 세상에 던져놓았지.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야. 16년이 지난 지금 2025년 박모 씨는 과연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돈을 지켜냈을까? 1. 양산 귀환과 운명의 첫 6개월 성실함의 시험대. 30억을 쥔 박 씨가 양산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그의 성실함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가장 먼저 작용했을 거야. 사표와 침묵. 그는 아마 사표를 던졌을 거야. 하지만 요란하게 던지지 않았을 거야.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 사정을 대고 아주 조용히 공장을 떠났을 거야.
왜냐?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그의 메시지는 돈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계속 노예처럼 일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테니까. 보답의 실천. 박 씨는 당첨금을 수령한 직후 아마도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대출금과 빚을 청산했을 거야.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충분히 보답을 했을 거야. 이 나눔의 행위는 그의 긍정적인 성품의 방증이며 30억이라는 거금을 나의 것이 아닌 우리 가족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줘. 하지만 여기서부터 재테크 미스터리가 시작돼. 30억은 큰 돈이지만 2009년에 탕진하기 쉬운 금액이기도 해. 박 씨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지 금융 전문가는 아니었잖아. 이 30억의 궤적 추적 평범함이 낳은 금융적 성공. 박 씨는 돈과 즐기겠다고 했어. 만약 그의 긍정적이고 성실한 마인드가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졌다면 그의 30억은 엄청나게 불어났을 거야. 2009년은 금융위기 바닥을 찍고 회복기에 접어든 투자의 황금기였으니까. 가설 A 부동산 투자의 길. 양산과 부산. 박 씨는 타지 생활에 대한 불안감 없이 양산 인근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아. 2010년대 양산 물금 신도시와 부산의 해운대, 마린시티 등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지. 만약 박 씨가 30억 중 10억 15억 원을 들여 양산 물금이나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했다면 16년이 지난 지금 그 자산 가치는 최소 23배는 뛰었을 거야. 여기에 성실한 직장인 마인드로 대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아 생활했다면 그의 자산은 현재 60억 80억에 육박하는 지역 유지 수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가설 비주식 및 사업 투자의 길. 박 씨가 다니던 곳이 자동차 부품 회사였잖아. 만약 그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인 제조업이나 부품 관련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거나 혹은 국내 대표, 우량주 삼성전자, 현대차 등에 장기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2009년 이후 16년간의 한국 증시 상승분을 고려하면 30억은 배당금까지 더해져 그의 노후를 완벽하게 보장해 주었을 거야. 대비되는 교훈. 우리가 사달랑 내내 이야기했던 거제 조선소 김모 씨 이전 사연의 주인공은 금융 문맹으로 현금을 소비해서 7억을 모두 탕진했어. 하지만 박모 씨는 성실함이라는 그의 기본 멘탈리티를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금융 계획으로 치환했을 가능성이 커. 성실함, 이 투자의 인내심으로 이어진다면 로또 당첨금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지. 3. 2025년에 GS25 문성점 기적의 아이러니. 현재 2025년의 양산 GS25 문성점은 어떤 모습일까? 이 편의점은 여전히 평산동의 한적한 주택가 모퉁이를 지키고 있을 거야. 수많은 로또 판매점 중 하나였던 이곳은 로또 1등 5개 동시 배출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마치 현대판 사당처럼 추앙받고 있어. 성지의 아이러니. 사람들은 이 편의점에 와서 로또를 사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그들은 박모 씨가 가졌던 비범한 직감을 사고 싶어 하는 거지. 5줄을 똑같이 찍었던 그 용기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평범함 속의 거대한 사건. 이 편의점 사장님은 16년 전 평범했던 박 씨에게 그 5줄짜리 용지를 건네주면서 자신이 대한민국 로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거야. 현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박 씨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오중 당첨이라는 미스터리를 동시에 얻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박 씨 본인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아.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익명성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 뒤로 완벽하게 숨어버렸어. 4. 박모 씨의 마지막 미스터리. 익명의 부자가 된 평범한 직장인. 박모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또 당첨 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스터리를 남겨. 돈은 성실한 사람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가? 김모 씨는 돈의 통제당에 파멸했지만 박모 씨는 30억이라는 돈을 성실함으로 통제했어. 그가 16년 전 남긴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겠다는 메시지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맹세였던 거야. 박 씨는 지금쯤 아마도 50대 중반이 되었을 거야. 양산이나 부산 근교의 한적한 곳에서 땀 흘려 일할 필요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아이들의 성공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는 더 이상 시끄러운 공장 기계 소리를 듣지 않아도 돼. 그에게는 16년 전에 5천 원으로 얻은 영원한 자유가 있으니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것이야. 우리는 44억이라는 금액과 5개의 동시 당첨이라는 확률을 알지만 박모 씨의 지금 얼굴과 행복의 크기는 알 수 없어. 그는 우리 사회의 성실한 사람에게 찾아온 기적이 어떻게 조용히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도 미스터리한 교훈만을 남겼어. 친구야, 오늘 우리는 814만 분의 1의 확률을 5배로 키운 양산 직장인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파헤쳐봤어. 이 이야기는 운을 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평정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박모 씨의 5중 당첨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할게요. 당신이라면 박모 씨처럼 5줄 전부를 똑같은 번호로 찍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억을 쥐었을 때 박 씨처럼 평범함을 지켜낼 자신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로또 당첨 시 지켜야 할 나만의 원칙을 남겨주세요. 박모 씨의 미스터리한 행운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구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다음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